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고요.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날이었었는데,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조금 선물, 이렇게 현물, 선물, 코스피 수급, 그리고 연초 이후로 현물 수급 살펴보고요. 이제 코스닥도 똑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조금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들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드갭과 이제 페드 모형을 통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를 통해서 S&P, 나스닥,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 고평가, 저평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밸류에이션 좀 보면서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좀 시가총액 살펴보면서 좀 수출액 대비 지금 증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지금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V 코스피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달러 인덱스, 달러원, 그리고 이제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DB 손해보험, 그리고 이제 KT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효성화학, 제일제당, DLENC, 그리고 이제 LG전자, GS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목요일날 살펴볼 종목인 LG화학,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이거 있었는데 최근에 좀 빠지는 이슈가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연준 쪽 베이지북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좀 수급 설명드리고 같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한 0.5, 1.5%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피 200 조금 더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1. 거의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한 0.3%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빨간 색깔 영역하고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 순매도 구간인데 오늘은 장 초반 빼고는 거의 계속해서 프로그램 순매도가 쭉 이어져 나갔었고요. 프로그램 순매도의 이제 주체는 외국인이 중심이었습니다. 기관이 중심이었습니다. 기관이 한 4,8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개인이 1조 2천억 대규모 매수가 있었고요. 역으로 이제 기관이 9,300억 정도 대규모 매도, 외국인이 한 3,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기관이 한 500억, 외국인 한 1,300억 매도, 개인이 한 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6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한 700억 매도, 기관이 한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거의 20조 정도 대규모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다 매도 추세고,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에서 결국 그냥 수익이 난 상태로 끝이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71조 대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 개인만 이렇게 사는 장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거의 한 4조 정도 매수 중이고, 외국인 그냥 거의 BEP 정도, 기관이 좀 매도 추세고요. 선물 같은 경우엔 기관 매수, 외국인 개인이 매도 포지션입니다. 연초이로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1조 정도 사면서 여기도 수급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좀 리포트 먼저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연준 베이지북이 나왔었는데 이제 7월보다 이제 8월이 경제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됐다라는 말이 멘트가 있었고요.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계속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 쪽에서 이제 인건비 등이나 뭐 물류비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기업의 가격 전가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계속 연준이 기존까지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라고 계속 똑같이 이제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다가 이번 이제 베이지북에서 좀 완전 분위기가 지금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 뷰인 인플레이션은 사실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을 언제 발생시킬 수 있는 권한 자체는 뭐 연준한테 어느 정도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조차 소비가 증가가 되면 연준이 막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까지 됐을 때는 일단 지금 당장은 뭐 리버스 레포랑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연시키고 있지만 그게 결국에 후에는 더 큰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고 이미 뭐 공급 쪽에서는 뭐 그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임금 인상은 뭐 계속해서 지금 3%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꺾이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도 좀 계속 옐런 뭐 재무장관이 뭐 10월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TGA죠.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 현금 다 소진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빨리 처리할 것을 좀 촉구를 하고 있고요. 뭐 연는 총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발언권이 있는 상황인데 사람인데요. 연방준비은행에서 파월 총재 다음으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인데 뭐 테이퍼링 올해 실시하는 게 뭐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뭐 이게 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이제 경기는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진 않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테이퍼링을 하고 테이퍼링을 안 하는 것보다도 사실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뭐 가장 최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선 테이퍼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산 매입만 안 하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는 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하는 게 그냥 사주고 이게 월 400억 달러 국채 그리고 이제 800억 달러 국채 400억 달러 이제 MBS 사주는 건데 이거는 뭐 당연히 멈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퍼링이긴 한데 테이퍼링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자산 매입 축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요.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어차피 소비가 늘지 않기 때문에 지준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면 어려우실 수도 그냥 결국 자산 매입 축소까지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결국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제가 생각하는 아마 최악의 상황은 뭐 그거일 것 같고 일단 뭐 거기까지일지는 모르겠으나 설사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을 꽤나 가파르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차피 둘 다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결론은 안 좋다라고 밖에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들 보기 앞서서 일단 뭐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면은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인데 뭐 일드갭은 이제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입니다.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고요. 뭐 충분히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뭐 코스피 좀 긴 시기열로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는 조금 더 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충분히 더 좀 고평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를 한번 보시면 일드갭을 우리나라랑 뭐 미국이랑 사실 좀 같이 가다가 미중 무역 분쟁부터 조금 어긋나고 있긴 하고요. 뭐 방향성 같은데 미국이 조금 더 고평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양쪽 하나의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권 전쟁 할 때 항상 1위국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두 나라 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고평가 구간이다. 특히 이제 미국 쪽이 더 고평가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금리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한 이 페드 모형 같은 경우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누 수치인데
뭐 최근에 금리가 좀 반등을 또 하면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욱더 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한번 살펴보면 뭐 코스피, 코스닥 합상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25조 4천억 기록하면서 뭐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뭐 계속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저는 조심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절대 수치 같은 경우 사실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죠.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사실 빠지고 있긴 한데 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빠질 때 항상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거의 뭐 이제 사실 고점은 이미 보지 않았나라고 코스피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빠질 때 항상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는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 고평가, 낮을수록 이제 통화량 대비 저평가고요. 닷컴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비싼 구간이다. 통화량 대비해서도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2018년 고점 정도까지 왔다가 빠지고 있어서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뭐 코스피도 그렇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좀 밸류에이션 지표들 살펴보면은 일단 뭐 한국 수출액이나 뭐 미국 ISM이나 뭐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피크아웃은 쳤고요. YOY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다 고점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게 전년 대비로는 이렇게 좀 증감률이 이제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뭐 결국 절대치 자체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YOY가 피크 친다고 해서 꼭 경기가 딱 고점인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결국 한 이틀 전 영상에 아마 올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경기가 좋아도 결국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빠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더 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증시는 좀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결국 증시라는 게 사람들이 수출액이 좋기 때문에 증시가 좋을 거예요. 향후에도 뭐 YY 피크 쳤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뭐 기업 영업이익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기업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이 이제 비싸냐 싸냐인 거거든요. 주가라는 것은. 왜냐면 뭐 기업 영업이익이 아무리 높아져도 주가가 이미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이 이제 영업이익 대비든지 뭐 현금 흐름 대비든지 그거 대비해서 지금 싸냐 비싸냐 금리 대비해서 싸냐 비싸냐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따라서 그냥 월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과거 고점들을 이미 넘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액이 뭐 정말 엄청나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금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과거 한 36 정도 넘어갈 때 항상 고점을 쳤었는데 이번엔 이미 넘어버린 상황이고요.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보더라도 코스피가 이제 과거 고점들을 다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S&P도 그렇고요. 뭐 저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까지는 와버렸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보더라도 뭐 장기 추세인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아직은 하회하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는 위험 선호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중기 추세도 하회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는 위험 선호다. 단기 추세인 50일 이동평균선도 아직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보다는 뭐 저는 이제 선물 시장이 있는 코스피 200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제가 코스피를 보기는 하는데 둘 다 보긴 하는데 일단 뭐 설명 중심은 코스피 200으로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뭐 200일 이동평균선 딱 칠 때 뭐 코스닥도 그렇고요. 딱 200 이평선에서 딱 쳤었는데 뭐 요런 정도 부분 있을 때만 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랜만에
그렇게 오랜만은 또 아닌 것 같지만은 뭐 3주봉으로 한번 좀 장기 추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98년부터가 저는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파동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1, 2, 3, 4, 5파는 끝이 난 것 같고요. 그 다음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져서 이제 2파도 완성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3-1파가 저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 이렇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딱 거의 채널이 딱 보시면은 다인 부근에서 거의 다인 부근에서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3-1파 치고 이제 3-2파가 나타나는 중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MACD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RSI도 매도 시그널이 이미 나오고 전환선까지 하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이 계속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봉상으로도 재차 26일 횡스팬 역전이 됐고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면서 볼린저 밴드까지 딱 닿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타고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봉으로 그럼 살펴보면은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파, 전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2파랑 4파랑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3파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뭐 고점하고 고점이 닿았기 때문에 여기 채널 같은 경우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고점에서 팔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 채널 깨질 때 매도를 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늦더라도 2파 4파 채널을 깨지는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채널링 그리진 않았지만 439 정도에서 일단 뭐 한 110%, 100%에서 한 110% 정도 일단 선물 매도를 포지션을 일단 구축을 해놨었고요. 여기가 이제 5파 치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A파, 여기가 이제 B파, 여기가 이제 C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채널링을 해보면은 이제 5파 고점이랑 또 B파 고점이랑 채널링을 해서 이제 A파 저점에서 채널링을 하면 저는 그래서 뭐 한 392, 393 정도까지 이렇게 좀 빠지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결국은 한 요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10파의 일단 저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근데 뭐 이제 가장 뭐 문제가 된다면 이 10파가 뭐 연장이 될 때 이제 여기 이게 그냥 1이고 뭐 2, 3, 4 이렇게까지 뭐 빠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기 때문에 여기 빠진 다음 이제 올라가는 걸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일단 그럼 여기 C 같은 경우는 저기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지금 5파 진행 중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 422.86이죠. 422.86이랑 424. 여기가 이제 26이죠. 여기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저는 이제 5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좀 5파로 가는 모양새고요. 오늘 같은 경우가 딱 하락을 하면서 200 이동평균선이랑 전환선까지 깨졌기 때문에 뭐 저는 장 초반에 오늘 그냥 해지 비율을 선물 한 110% 하고 옵션 한 50% 정도 이제 풋옵션 매수를 하면서 조금 한 거의 한 160% 정도 해지를 해 놨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생각보다 수익이 오늘 뭐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0. 마이너스 0.3에서 0.5 정도의 해지를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수익이 오늘 생각보다 꽤나 크게 많이 났고요. 뭐 거의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꽤 많이 났었고, 제가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좀 단기 반등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만 뭐 결국에는 아마 393까지 좀 빠질 확률이 있지 않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괴선상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20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고 구름대 미치고 9일 26일 횡스팬 뭐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MACD도 역전이 됐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좋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120일 120분봉 같은 경우도 지금 쭉쭉 잘 타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뭐 좀 사실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여기 RSI로 과매도 구간이긴 해서 뭐 언제든 좀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는데 뭐 단기 반등이 있더라도 결국엔 저는 좀 빠진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40분봉 여기 기준선을 딱 넘어가려 하다가 결국 이제 깨지는 거 보고 그냥 이제 다 깨졌구나 여기 이제 보고 좀 매도를 했고요. 뭐 120분봉을 보더라도 뭐 여기 부분을 결국 넘지 못하고 뭐 재차 하락하는 걸 보면서 조금 오히려 약간 숏 포지션을 조금 늘려놨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만 하회를 하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은 없지만 뭐 여기도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거나 기준선 좀 하락하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MACD도 매도 시그널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여기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MACD 매도 시그널, RSI 매도 시그널 나오면서 9일 후행스팬도 역전되었고 전환선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제 추세가 확실히 안 좋아진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 결국 타다가 이렇게 깨지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게 추세는 과거보다는 좋지 않고 결국 여기서 이제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뭐 미련 없이 저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뭐 파동은 뭐 굳이 설명은 안 드리고 여기 마지막 이제 오파락의 어느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상승이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 상승 이후에 하락하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이 고점이었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뭐 딱 그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MACD 매도 시그널, RSI 매도 시그널 이제 전환선 곧 하회할 수 있어서 뭐 나스닥도 좀 조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 1, 2, 3, 4, 5로 뭐 A 파동이든 1파동 한 파동 끝나고 여기가 이제 A, B, C로 2파든 뭐 이제 B파든 끝이 나고 C파든 3파든 나오지 않을까 한 번 더 하락이 뭐 여기도 그리고 이제 괴선들이 상당히 다 모여 있죠. 뭐 결국 위든 밑이든 저는 이제 곧 틸이라 생각을 합니다.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 뭐 증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26일 후행스팬 호전됐고 구름대까지도 이제 넘어선 상황에서 전환선도 넘어섰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저는 좀 분위기가 이제 좀 증시는 MACD도 그렇고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변동성으로도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딱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딱 저항을 보이긴 했는데 재차 이제 뚫어버린다고 하면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을 이제 하회를 했죠. 블룸berg 밴드 여기서 딱 치고 떨어져서 뭐 추세가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일 프랭스팬도 오늘 역전이 돼버렸고요. 뭐 좋은 모양새가 아니고 뭐 결국 뭐 기준선 깨지면 더 추세는 안 좋아진다라고 보여지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 고점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고점을 넘어야 이제 B가 아닌 게 확실해지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그냥 A, B, C로 여기가 B지 않을까 그 다음 이제 C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준선을 오늘 지금 하회하고 있죠. 하회하고 있고 26일 프랭스팬도 내일이나 오늘 뭐 조금 더 하락을 하면 역전이 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여기서 역전이 되냐 마냐가 일단 추세를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내일 좀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깨지면 26일 후행스팬 깨지면 여기도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뭐 기준선 이미 깨졌으니까 이미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뭐 항생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기준선 부근, 전환선 부근까지 내려왔고요. 26일 프랭스팬 여전히 이제 다시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여기도 뭐 좀 다시 좀 추세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뭐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뭐 조금 압력을 넣어서 좀 기업들 매수를 시키는 것 같던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좀 추세는 뭐 지금 당장은 좋은 게 맞는데 여기도 이제 그냥 비파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여기 전고점 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여기는 좀 혼도 세긴 하고요. 뭐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 근데 26일 프랭스팬 아직 역전되어 있지는 않고 구름대 위기는 해가지고 뭐 여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갈지 기준선을 재차 넘어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MACD도 또 매수 시그널이라 좀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든 밑이든 여기도 뭐 좀 방향성을 곧 정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좀 상방일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은 하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단 구름대는 넘지 못하고 있어서 26일 프랭스팬이 이제 돌파가 돼서 뭐 전보단 긍정적인데, 일단 뭐 26일 프랭스팬이 좀 돌파가 되어야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 이제 드디어 1%가 뚫렸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0.98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저는 중기적으로는 사실 금은 실질금리 거의 플러스 구간까지는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1bp 정도, 0.01% 정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전 중기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장중에 뭐 4%까지도 빠졌다가 그래도 뭐 마이너스 한 2.35% 정도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일단 뭐 여기 RSI가 일단 뭐 70점 넘었다가 하회를 해서 뭐 그냥 기술적으로는 좀 단기 하락은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환선이든 기준선에서 딱 재차 아니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여기서 구름대 부분까지 빠져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지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저는 뭐 사실 인플레이션에서도 뭐 철근은 나쁜 회사가 아니고 오히려 괜찮은 편이고, 인플레이션에서 대응하기도 뭐 실적도 워낙 좋고 뭐 여러가지 지금 업황도 좋고 해서 뭐 좀 단기 조정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22,900원이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한 68,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회사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키스코홀딩스는 계속해서 뭐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언제 하느냐 뭐 그리고 무상증자 해주고 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내서 주가 부스팅 한 다음에 상속세를 납부하던지 뭐 그 부분이 언제 나오느냐가 뭐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대해상 오늘 뭐 한 좀 오르다가 한 2% 오르다가 한 0.4% 이제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일단 뭐 구름대 위기 때문에, 구름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크게는 뭐 이상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일단 뭐 추세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DB 손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기 때문에 뭐 후행 스팬도 그렇고요. 현대해상보다는 차트가 더 좋은 상황이고요. 다만 뭐 밸류에이션상은 현대해상이 조금 더 저렴한 상황이고 DB해상이 조금 더 비싼 상황이지만 둘 다 사실 전반적으로는 싼 편이고, 단점으로는 현대해상은 좀 RBC 비율, 자본 적정성이 이제 DB 손해보험보다는 조금 여리한 상황입니다. 장단점은 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근데 뭐 결국 DB든 현대해상이든 저는 뭐 중기적으로 좀 인플레이션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는 더 튄다라고 봐서 뭐 DB 손해보면 여기 이제 구름대 상단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뭐 결국은 저는 다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 추세가 좋은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 구름대만 넘어서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뭐 좀 상승을 하다가 뭐 결국 조금 하락하면서 끝이 났고요. 한 2.6%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한 0.15%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뭐 지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딱 횡보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이 다음에 결국 방향성이 정해질 때 좀 그때 대응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KT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뭐 32,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10만원까지 갈 수 있다, 뭐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뭐 관심 있는 종목인 뭐 효성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나름 뭐 크게 상승을 했다가 뭐 조금 되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4.76% 정도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구름대를 사실 넘어서서 매수를 할까 하다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풋옵션을 그냥 매수를 했고요. 뭐 여유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26일 프랭스팬 넘었기 때문에 뭐 추세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구름대만 종가 기준으로 좀 깔끔하게 더 넘으면 뭐 사실 매입하기에는 괜찮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좀 구름대를 좀 넘는 거를 보고 사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뭐 그때 이제 9일 후행스팬도 호전이 될 것 같고요.
뭐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뭐 저는 좀 추세가 확실히 결정되고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사실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39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 했을 때 뭐 거의 한 100만 원까지도 사실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저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중기적으로 정말 그냥 길게 뭐 소위 이제 존버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회사는 저는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실적 대비해서는 싼 회사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린저밴드 상당히 모여 있어서 곧 위든 미치든 튈 것 같고 아직까지는 다 역전이 돼 있어서 여기는 뭐 추세가 아직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43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뭐 저는 한 62%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DL인C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지금 당장은 구름대는 넘지 못하고 여기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일 횡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도 좀 더 상승 추세인 걸 저는 좀 보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DLNC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주가 한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38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뭐 여기도 주식은 상당히 싼 편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추세가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애플카 때문에 잠깐 급등은 했지만 뭐 여전히 아직 일단 추세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다 역전이 돼서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뭐 14만원 정도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뭐 거의 한 7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나름 꽤 크게 3.7% 하락을 하면서 26일 횡스팬 돌파가 될 뻔했다가 재차 역전이 됐고요. 기준선 부근까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여기 넘어가면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다가 넘어서진 못했기 때문에 뭐 결국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다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주가는 한 4만 1,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내재 가치는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봐야 될 종목인 이제 LG화학,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이제 테슬라 살펴보면은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아니라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75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뭐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뭐 그냥 거의 지금 적정 주가다. 뭐 마이너스 한 16%뭐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뭐 지금이 그냥 거의 적정한 수준이다. 근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지주사 할인되는 거는 가만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지주사 할인을 만약에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더 빠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일단 뭐 제가 계산한 게 맞으려면 일단 가정이 맞아야 되겠다. 26년 이후로 향후 연구 성장률이 3.5%뭐 이상이거나 캐펙스가 뭐 기술 개발로 훨씬 더 떨어지거나 뭐 이제 기술 개발로 이제 원가 혁신이 일어나서 신규 투자를 더 안 해도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향후에 너무 이제 개발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제가 전망한 것보다 훨씬 더 향후에 개선이 되거나 됐을 때는 뭐 당연히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뭐 그럴 땐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냥 뭐 제가 지금 쓴 전망치 상으로는 뭐 저는 좀 그래도 비싼 편이다. 살짝 뭐 지주사 감안하는 거 감안했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편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뭐 저는 사실 할인율도 뭐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다. 다만 뭐 엄청 낮은 것도 아닌데 이 파란 색깔이 주가고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서 기대 수익 높을 때 싼 거고 낮을 때 이제 비싼 거거든요. 뭐 당연히 주가 고점 쳤을 때보단 많이 올라온 건 맞지만 뭐 여전히 저는 뭐 비싼 편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타고 가다가 조금 올라가 있긴 한데
뭐 일단 MACD는 뭐 매수 시그널 나와서 뭐 아직까지 뭐 엄청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여전히 이제 후행 스판 다 역전돼 있고 뭐 전환선은 위에 있지만 뭐 기준선 구름대 다 밑이어가지고 뭐 저는 뭐 굳이 떨어지는 칼라를 뭐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회사가 정말 좋다라고 치면은 뭐 저는 그냥 기준선이라도 좀 넘고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36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했을 때 여기는 그래도 내재 가치는 한 140% 정도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로 보더라도 뭐 지금 뭐 꽤나 좀 싼 구간이다라고는 뭐 여전히 생각은 듭니다. 뭐 과거 때 이 코로나 저점 때만큼 당연히 아니겠지만 뭐 그래도 그냥 싼 편이다 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차트를 봤을 때는 뭐 이제는 다 호전이 됐죠. 26일 프랭스팬 호전됐고 뭐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고 구름대까지 넘었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해도 뭐 크게는 무리는 없는 구간이다 라고는 뭐 생각은 듭니다.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요.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한국금융지주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딱 상대가치 평가로만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싼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정도면은 뭐 코로나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과거 대비해서는 실적 대비해선 사실 많이 싼 편이다 라고는 뭐 사실 상대가치 평가로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다만 일단 뭐 차트가 워낙 안 좋아서 뭐 저항선 기준선 다 역전되고 구름대 미치고 뭐 오늘도 3.6% 하락하면서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굳이 차트가 좋은데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일 때 뭐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왜냐면 뭐 증시가 빠질 때 보통 증권사가 이제 베타가 조금 높거든요. 뭐 증시가 뭐 1% 올라가면 이 친구들은 뭐 이제 1.2, 뭐 1.5 올라가고 빠질 때는 또 역으로 1% 빠질 때 뭐 1.2, 1.5 이렇게 빠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증시는 하방으로 보고 있어서 좀 조정받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뭐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살펴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뭐 9월 26일 프랭스팬 뭐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차트상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딱 순서대로 잘 있긴 하고 있거든요. 120 이동평균선이 조금 역전된 거 빼고는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딱 순서대로 제일 좋은 건 전환선 기준선 51이평 120 이동평균선 201 이동평균선이 딱 골든 크로스죠. 근데 뭐 지금은 살짝 역전이 되어 있지만 뭐좀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냥 여기가 이제 A, B 정도지 않을까 C 한 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이제 오늘 뭐 사실 이야기할 거는 다 한 것 같은데 뭐 사실 증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전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 사실 제가 여기 고점 칠 때부터 전 계속 사실 뭐 오늘 저도 이제 앵무새처럼 거의 1월 11일 딱 저는 이 고점 치죠. 이 긴 꼴이 나면서부터 뭐 예전 방송을 어차피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뭐 여기서부터 계속 항상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좀 안 좋다. 결국에는 어차피 빠진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다 어깨 위다. 뭐 계속 똑같은 얘기만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지금도 사실 뭐 그 의견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뭐 결국 기업 실적에 개선돼서 뭐 사실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뭐 그분들이 당연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지금 기업 실적보다 분명히 오버슈팅한 것은 뭐 저는 뭐 데이터상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가장 기대 수익률이 효율적으로 맞다 보니까 딱 7.9 정도 할인율 과거 고점 쳤을 때랑 딱 여기를 거의 하회하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딱 치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추가 하락이 좀 거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뭐 아까 수출액 대비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량 데이터들로 봤을 때 뭐 지금 생각보다 이게 GDP 대비로 봐서도 그렇고 뭐 수출액 대비로 봐서도 그렇고 수출액이 지금 높은 건 사실인데 충분히 그 수출액 높은 게 코스피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게 저는 맞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제일 큰 거는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
증시를 지금 받치고 있었던 것은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결국 양적 완화의 어떻게 보면 부산물인 결과물인 실질금리가 낮았던 것이거든요. 실질금리가. 근데 이제 실질금리가 사실 8월 저점부터 8월 최저점부터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거의 마이너스 한 1.2까지 갔었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0.98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 테이퍼링 하면은 이게 제로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1% 올라가는 거나 뭐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다 박살시킬 만한 저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 실질금리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뭐 똑같은 계속 얘기지만은 이 지급준비금과 재무부 일반 계정이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돈인데 뭐 재정정책을 하던 아니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던 이게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면 결국 연준의 이제 부채 계정이 감소를 하고 연준의 부채 계정이 감소를 하면 연준의 총 자산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되다가 경기가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이미 지금 연준이 대응을 빨리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뭐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해서 이미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하겠어라고 한다는 자체가 이미 늦게 대응하겠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나쁘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보고 대응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겠네 라는 긍정적인 사실 생각도 가능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미 데이터를 보고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쁘게 표현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플레이션은 아마 좀 걷잡을 수 없는 구간까지 갈 거고요. 경기가 안 좋다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냅둘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냅둘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웬만한 경기 침체보다도 더 안 좋기 때문에 따라서 생각보다 저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도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높다.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오늘 파동은 그치 않았는데 미국은 2008년 이후부터 지금 1, 2, 3, 4, 5 거의 13년간에 그냥 오랜만에 한번 미국도 장기 파동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정말 긴 파동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거의 1900 초반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4파동이고 여기가 이제 5파 끝이 났었거든요. 한 100년짜리 큰 사이클 엘리어트 파동상이 한 파가 끝이 나고 닷컴 버블 때부터 A파 하락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까지 B파 상승 금융위기 하락이 이제 C파로 딱 그 100년짜리 사이클은 여기서 끝이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파 2008년부터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9년부터 여기가 2파, 3회 1, 3회 2, 3회 3, 3에서 3회 5로 3파, 여기가 딱 4파로 아까 여기 4파랑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지금이 이제 딱 5파라고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여기가 이제 A, B, C로 생각보다 좀 긴 시간 동안 좀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 아마 투자자분들이 뭐 작년 정도 코로나 바닥 정도부터 아마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뭐 증시가 사실 되게 쉬웠죠. 그냥 뭐 돈만 넣으면 뭐 다 올라가는 장이었으니까 그냥.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생각보다 뭐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잃으신 분이 더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사실 투자가 뭐 그렇게 마냥 또 쉽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칙대로만 하면 되게 쉬운 게 투자인데 사람이 이제 원칙대로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사람이라는 것도 뭐 누구든 다 착하게 살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사실 학생도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참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뭐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도 이거를 이제 사실 좀 몸으로 깨우치기까지는 참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날릴 때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간도 겪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경험과 시행착오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시행착오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좀 계속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더 좀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했던 게 무조건 맞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이고요.
충분히 좀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뭐 저도 사실 결국 데이터 기반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사실 제 자신을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좀 지금 싼지 비싼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차트상 지금이 빠지고 있는 구간이냐, 그러니까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굳이 사실 내려갈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이 전환선을 깨지가 않았는데 드디어 깨졌잖아요. 분명히 과거랑은 좀 다른 상황이 된 겁니다. 좀 추세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어쩔 때는 뭐 해지를, 저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기 정도부터 계속 사실 파생 관련돼서 뭐 내려갈 때 여기서 크게 먹었었고, 한 번 또 올라갈 때 해지로 제가 또 손실을 났던 적도 있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해지로 나름 크게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좀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뭐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저는 좀 꽤 오랜 시간 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꼭 100%다 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좀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